선거철이 되면 저는 가슴 쓰라린 첫사랑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투표소였습니다. 검사였던 그는 정의를 말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던 날 그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죠. 이제 저는 그 사람 앞에 다시 섭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아주 긴 싸움의 끝입니다. 그 첫사랑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20년 전 그 봄날 한지우는 자신의 운명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27의 지훈이 처음으로 투표소에 발걸음을 옮긴 건 새벽 6시 반이었죠. 동네 주민센터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속에서 반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성민이었어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첫 투표세요? 성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지훈이 물었을 때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표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투표를 마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았어요. 성민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지훈은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성민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석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민의 부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결국 허락했죠. 지훈의 부모 역시 사위가 검사라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지훈의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신혼 첫 해는 행복했어요. 성민은 바쁜 와중에도 지훈을 챙겼고 지훈은 남편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민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야. 성민이 지훈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그 순간을 지훈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아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옹알이를 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늦었고 안아주려 하면 몸을 뻣뻣하게 굳혔죠. 지우는 처음엔 아이마다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성민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다시 1년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입니다. 아직 어리니 정확한 진단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2004년 당시만 해도 자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의사도 평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성민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차 안의 침묵이 지훈에게는 죽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아는 말을 늦게 배웠지만 신기하게도 그림에는 관심을 보였어요. 크레용을 쥐어주면 한참 동안 집중해서 뭔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민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런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정상이 아닌 아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거든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떠나고 나니 시골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몰려온 건 지아의 진단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성민의 어머니가 앞장서서 거실로 들어왔고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이 뒤따랐어요. 지우는 지아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이게 다 누구 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자폐라니.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2004년 당시만 해도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최악이었어요.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죠. 시아버지는 성민을 불러 방으로 들어갔고 1시간 넘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가 지아를 바라보며 혀를 찼어요. 저 아이는 평생 짐덩어리가 될 텐데.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조용히 손가락으로 공중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도 지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문이 열렸을 때 성민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잠깐 얘기하자. 성민이 지훈을 부엌으로 데려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지아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자폐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성민의 말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겠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달 전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아는 내가 키울게. 너는 새로 시작해. 성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 결국 지우는 지아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어요. 가방 2개와 지아의 기저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던 크레용 몇 자루만 들고 나선 길이 그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처참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던 지아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평온해지는 걸 보면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야간 대학원을 마치고 아동심리 전문가가 되었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전문으로 상담하며 작은 센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장애 아동권리재단의 이사장까지 올랐죠. 지아도 20살이 되어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려워했지만 그림으로는 누구보다 풍부하게 소통했어요. 지아의 일러스트는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폐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댓글에는 이런 그림을 보면 다르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라는 반응들이 달렸죠. 지우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저녁 뉴스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오성민 검사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성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성민을 바라보는 지훈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권위가 묻어났죠.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버렸던 바로 그 눈빛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이 무엇인지요? 기자의 질문에 성민이 답했습니다. 장애 문제는 무엇보다 가정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부모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양육이 중요하죠. 요즘은 예전과 달리 조기 개입으로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가슴에 20년 전 그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가요? 자폐 아이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다니. 지훈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행히 지아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지아가 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장애를 부모 책임이라고 말하는 걸 듣는다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새 국회의원 후보가 장애 정책에 대해 좀 이상한 말을 했다던데.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봤어요.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겠네요. 사실 성민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조기 개입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말하는 책임의 의미였습니다. 20년 전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을 버렸거든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최동혁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기였고 지금은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장애인 권리 관련 사안에서 재단과 협력하기도 했죠. 지훈아, 나야. 오랜만이지? 동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제 뉴스 봤어. 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됐더라고.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동혁이 성민과 지훈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동혁은 지훈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참 많이 견뎠구나. 지아는 어때? 동혁의 말에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아는 정말 잘 자랐어.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가 됐죠. 지훈이 답했지만 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사실 나도 국정감사 자문단에 들어가게 됐어. 동혁의 말에 지훈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정말로 국회의원이 되어도 되는 사람인지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동혁의 제안은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지아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세상 앞에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지아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민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모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정작 자신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 적이 있나요? 지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장애인 정책을 만든다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지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폐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색감도 밝고 무엇보다 따뜻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성민은 정말 후회한 적이 없을까요? 기자와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사흘 뒤 성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정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새로 완성한 일러스트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아의 최신 작품은 자폐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색깔과 모양들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죠. 그림 속 아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이런 그림을 보면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우리 아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니 고마워요라는 반응들이 달려 있었어요. 지아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지훈이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내 그림으로 자폐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 그림이 도움이 된다면 기뻐요. 재단에서 시작된 다르지만 아름다운 우리 캠페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지아의 그림을 활용한 포스터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메시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죠. 자폐는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다름입니다라는 카피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폐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을 때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아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기뻤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성민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과연 딸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동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훈아, 캠페인 정말 잘 되고 있던데?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동혁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오성민 쪽에서 움직임이 있나? 지훈이 물었을 때 동혁은 잠깐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뭔가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성민의 선거 캠프에서는 지아의 캠페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폐 아이가 그린 그림이 화제네요. 후보님도 장애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니 연결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 참모가 제안했지만 성민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거든요. 일주일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숨겨진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성민의 과거 가족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설마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국민을 챙기겠다고, 정치인들은 다 숨기는 게 있어라는 추측성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우는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아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아이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아는 여전히 순수하게 자신의 그림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아가 방에서 나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그림 때문에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죠? 지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지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복수를 위해 딸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자와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사흘 뒤 성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종편 채널의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거예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사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선 것이었죠. 20년 전 잠깐 결혼했던 여성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닙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의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당시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했고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자폐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었죠. 지우는 그 뉴스를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봤어요.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이사장님.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의 존재까지 부정하다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아이가 소중한 대한민국 캠페인의 메인 이미지로 지아의 일러스트가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캠페인에 자폐 작가의 작품이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성민이 국회의원 후보로 있는 정부에서 그의 친딸의 그림을 공식 캠페인으로 사용하게 된 거니까요. 지아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기뻐했어요.
제 그림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지아의 작은 목소리에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에 숨겨져 있던 아이의 재능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지우는 딸을 안아주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동혁이 급하게 연락해 왔어요. 지우나 만나야겠어. 중요한 걸 찾았어. 카페에서 만난 동혁은 서류 봉투를 지훈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야.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날짜가 조작된 것 같아.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지아의 출생 신고일과 이혼 신고일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고 일부 도장의 날짜가 다른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조작한 것 같아. 아마 당시 시댁에서. 동혁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법조계 인맥을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동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이야. 지아 출생 당시 오성민이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었어.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취소했어. 이 모든 증거들이 성민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건 결정타야. 동혁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몰래 구한 성민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어. 지아와의 친자 확률 99.99%야.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성민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순간 지아의 평온한 일상도 끝날 테니까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지아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아의 그림이 정부 캠페인에 선정된 지금 어차피 아이는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시간이 별로 없어. 선거가 다음 달이야. 동혁의 말에 지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성민이 먼저 거짓말로 공격해왔으니 지훈도 진실로 맞설 권리가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새벽 5시 지훈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훈의 마음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성민 측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출근길에 라디오를 켜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요즘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심지어 자폐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사람들까지 있더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폐 아동을 이용한다니 자신의 딸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재단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사장님, 후원 기업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분간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벌써 3곳의 기업이 후원을 철회했고 오후에는 2곳이 더 연락해왔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저녁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성민과의 단독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었어요. 저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한 자폐 아동까지 이용해서 제 과거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성민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방송이 나간 뒤 지훈의 휴대폰에는 악성 댓글과 협박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 받고 거짓말하는 년 불쌍한 척하지 마라. 자폐 아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네 같은 메시지들이 밤새 계속 왔어요. 지훈은 결국 휴대폰을 꺼야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지아의 변화였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던 그림 업로드를 중단했고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지아에게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변화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어요. 지아야, 괜찮아? 지훈이 문을 두드렸을 때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아의 방에 들어가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평소 봤던 지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나쁜 말을 해요. 제가 거짓말쟁이 엄마의 딸이라고. 지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을 때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자신이 왜 공격받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진 중 일부가 지훈의 사임을 요구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지훈을 향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장애 아동을 이용한다. 개인적 원한으로 선거를 흔든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란은 더욱 가혹했어요. 동혁마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너무 급하게 간 것 같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동혁의 말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지아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잠시 멈추는 게 어떨까? 동혁의 제안이었죠.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지아 곁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지아만 다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훈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지아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맞는 건 아닐까요?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그리고 모성애와 분노 사이에서 지훈은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선거 당일 새벽 5시 지훈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손 안에는 동혁이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성민의 선거일이었어요. 지아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잠든 지아의 목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죠. 일주일 동안 지아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평소 좋아하던 그림도 그만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와 스트레스가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훈은 지아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연약했었죠. 세상의 모든 아기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마인 자신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훈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성민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지아의 평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일상을 되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아가 다시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6시가 되자 동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준비됐어? 오늘 성민이 선거 유세 마지막 기자회견을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동혁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동혁아. 지훈이 말을 꺼내려 했을 때 지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그 사람 선거죠?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 지아가 힘들어하니까.
그 말을 듣던 지아가 갑자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세요. 지아의 다음 말이 지훈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20년 동안 참아온 걸 이제 끝내세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저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상처받을 거예요. 20살 지아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폐가 있어도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아요. 지아의 말에 지훈이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혼자서도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책임을 버렸잖아요. 지아가 이렇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아이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지아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현명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아픈 과거도 세상의 편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에요.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지아의 제안에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아야, 그건 괜찮아요. 이제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지아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20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오성민의 딸이 마침내 세상 앞에 나서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제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이제는 제 존재 자체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아의 말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이가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8시가 되자 지훈은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20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세월이 만들어준 단단함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아도 옆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어요. 자신의 그림 포트폴리오를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죠. 이제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선거 유세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의 침묵이 오늘 끝납니다. 성민이 버린 딸과 쫓겨난 아내가 이제 진실의 증인으로 그 앞에 나타날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선거 유세장에는 이미 수많은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성민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지훈과 지아가 차에서 내리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장애아동 권리재단 한지훈 이사장이다. 기자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지아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유세장 안으로 들어서자 연단 위에 성민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어요. 성민도 지훈을 발견했지만 시선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지아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딸의 존재를 부인했던 자신의 거짓말이 곧 폭로될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성민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유세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지훈에게 향했고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후보자께서는 며칠 전 친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이 유전자 감정서를 들어 올렸을 때 유세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성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의 폭로는 계속되었어요. 이것은 조작된 이혼 서류이고 이것은 후보자께서 20년 전 하신 말씀을 녹음한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장애는 부모 탓이야. 내 아이는 그런 운명을 지지 않을 거고
녹음 상태가 선명해서 성민의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분명했어요. 그때 지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오성민 후보의 딸입니다. 지아의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는 제 존재를 부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지아가 자신의 그림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말했죠. 자폐가 있어도 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 지아의 작품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정부 공익 캠페인에 선정된 그림, 자폐 아이들의 내면을 표현한 일러스트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 모든 작품이 후보자께서 버리신 딸의 것입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이 유세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성민은 마이크 앞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사기꾼, 가족도 버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개표 결과 성민은 참패했습니다. 득표율 20%도 안 되는 처참한 결과였어요. 다음 날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죠. 지아의 그림은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시되었고 진정한 통합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아를 세상 앞에 내세워야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였을까요? 한 달 뒤 지훈은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했어요. 지아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해서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아요. 지아가 새 집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곁에는 조용히 미소 짓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들의 새로운 계절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